네. 저기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 주소가 여기 있는데요. 카페네이버.com에 KMUIR, KMU는 저희 학교 이름이고 IR은 정보검색이에요. IR. KMUIR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시면 여기 왼쪽에 정보검색 2021 원래 그쪽 폴더에다가 탭에다가 자료들을 올려놔서 정보검색 2021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윗부분에 실습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어 연관 관계 네트워크 시각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제가 URL 링크로 보내드렸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시면 압축 파일이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압축 파일 다운받으셔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이 어디 있지? 여기 있을 우선은 이제 워드 임베딩 파일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 요 게시글은 워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요 관련된 것인데 이걸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해제하시고 직접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섞여 있긴 한데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형태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 법률 문장 44편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법률 문장 각 편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주는 간단한 건데요. 1편, 2편, 44편 각 문서마다 형태수 분석하고 그다음에 명사만 추출하고 이게 이제 2번이죠.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형태수 분석 배치 파일이 있고요. 명사만 추출하는 배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하는 이런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배치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44편 각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핑에서 명령으로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서 그냥 한꺼번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시연을 할 내용은 그 44개 다는 아니고 일단 파일 한 대여섯 개, 6개 정도에 대해서만 각각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일단 제가 다운을 받아놨고요. 제가 다운을 풀어놨는데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KLI 2023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풀어놓고 폴더로 만들어 놨는데 방금 얘기한 것들이 이 첫 번째 이 워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지금 워드 클라우드 테스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K2E 이 오토 익스트랙트 이것은 작년에 작업했던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특정 한글 구절들을 추출해주고 그 영어 문장으로부터 이 구에 해당하는 영어 시퀀스, 워드 시퀀스가 개략적으로 무엇일지를 러프하게 했었는데 뭐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작업했던 내용들을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 덴드로 이것은 우리 이민행 교수님께서 작업을 잘 해주셨는데 44편 각 법률들에 대해서 이 클러스터링을 해본 그런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주로 이제 인문학 하신 분들이니까 인문학 하시더라도 텍스트 처리는 많이 하잖아요. 텍스트 처리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저 카페에 있던 두 가지 압축 파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실제 직접 해보실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압축 파일을 그 게시글 두 개 각각 여기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부분이고 아까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인데 먼저 워드 클라우드 부분은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형태 분석하고 뭐 명사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그 예를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파이썬도 깔려 있고 파이썬 사용하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접 하시려고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혹시 파이썬은 설치 안 됐으면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해 주시고 이 압축 파일도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워드 클라우드 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KMA 워드 클라우드 테스트라고 된 요 폴더,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압축 파일에 이렇게 우선은 요 텍스트 파일들 각각에 대해서 형태수 분석, 명사 추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것을 예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내용 작업은 요 서브 폴드에서 할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테스트에서. 근데 이 작업을 하시려면 먼저 여기 CMD 창이 있어야 되는데 CMD 창은 요겁니다. 근데 요거 아마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컴퓨터에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하고 R 윈도우 맨 왼쪽 키보드 왼쪽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창문 네 쪽, 그 윈도우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R을 동시에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실행창이. 여기에 CMD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CMD 하고서 엔터를 하시면 그럼 이렇게 CMD 창이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직접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아까 다른 것들이 떠 있어서 제가 없앨게요. 네. 자, 이렇게. CMD 창이 방금 떴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압축 파일이 해제되어 있는, 압축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로 아까 그 네이버 카페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주로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압축 파일을 삭제해버렸네. 여기에 이제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디 갔지? 네. 여기에서 내가 요놈을 이 워드 클라우드 이걸 내 컴퓨터에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하고 있죠. 그럼 파일을 열 수도 있고 폴더를 열 수도 있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그러면 C에 다운로드 밑에 방금 요 zip 파일이 다운됐죠. 그래서 요 다운된 걸 이제 해제를 압축을 푸시면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도 그냥 직접 해봐야 되나 여기까지? 저는 이제 작업하기 편하려고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같이 작업을 해보시죠. 뭐. 압축을 풀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압축 풀기를 하겠습니다. 압축 푸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 네, 어디에 풀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 지금 배치 파일이 있어서 실행 파일이 있으면 이 해킹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안전 폴더에 풀 건지 요즘 운영 체제가 조금 발전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안전 폴더에 풀었고요. 그래서 폴더를 자동으로 열면 여기 다운로드 밑에 방금 이 안전 폴더에 압축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작업하려면 이 안전 폴더라서 일반 폴더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폴더로 전환을 하시고, 네,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더에 필요한 것들이 한 번 더 있네. 네, 여기에 방금 해제했던
요 파일들이 쭉 보이죠? 그러면 이 폴더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폴더에 가서 아까 CMD 창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요 CMD 창. 이 CMD 창에서 DIR을 해보면은 뭐가 있는지 보는데 또 어쨌든 현재 위치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 폴더가 아니라 지금 압축을 해제한 그 파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CD 하고서 그 해당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폴더 위치를 찾기 힘들죠.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다시 윈도우 탐색기 창에 가서 여기 여기 여기에 보면 클릭하면은 어, 경로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폴더에 압축이 해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잡힐 텐데 이걸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CMD 창으로 가서 방금 요 CD 체인지 될 CD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폴더를 쭉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터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폴더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폴더에서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길긴 하네요. 뭐 어쨌든, 그걸 짧게 바꿀까? 네, 제가, 어, 이렇게만, 어, 크람프트, C달을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안 바뀌네. 네, 하여튼,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보시면, dir stat.py, 파이썬 코드만 볼 수도 있고요. dir stat.txt, 그러면 그 텍스트 파일들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어, 이 폴더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배치 파일도 한번 볼까요? .bat 그러면 배치 파일이 몇 개 있네요. 먼저 형태수 분석 kma_anal.bat 그 다음에 뭐 워드 투백도 같이 하게 돼 있어서 예, 우리는 인베딩 말고 형태수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extract nouns 명사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맨 밑에 워드 클라우드 생성하는 이 세 개의 배치 파일을 그냥 실행해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형태수 분석하는 kma_anal.bat 이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CMD 창에서는 more 또는 type 하고서 파일 이름 치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것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네. 이 파일 내용을 보면 이 파일 내용을 직접 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배치 파일도. 그러니까 네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떤 명령이냐면 형태수 분석기 지금 실행 파일인데요. KLT 2000 테스트 버전 exe 밑에 index.exe를 실행을 한 건데 이 index.exe가 형태수 분석기거든요. 이 폴더 안에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Kloz 밑에 코드 01.txt 지금 법률 1, 2, 3, 4 4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네요. 요 얘는 이걸로 되어 있고 또 워드 클라우드 네, 하여튼 간에 이걸 제1편 법령 파일이 kloz 폴더 밑에 코드 01.txt로 들어있고 이 한글 문서 파일을 형태수 분석한 결과를 코드 01 kma.txt로 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개 문서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44편에 대해서 할 거면 44편 모두 다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1번, 2번, 6번, 22편 4개. 여기 제가 고를 때 텍스트 파일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만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kma_anal.bat를 실행하시면 네, 이렇게 형태수 분석을 4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잘 보시면 음, 정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테일러즈라는 테일러즈 요 밑에다가 하게 해놨습니다. 원래 코드 01.txt, 02.txt 요 네 개가 있었거든요. 6.txt, 22.txt 네 개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언더라인 KMA를 붙여서 지금 11월 3일 10시 59분에 형태소득 결과가 생성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본다면 코드 01 KMA 지금 폴더를 썼어야 되는구나. K-Lows로 돼 있어서 KLAWS 밑에 코드 01.kma.txt를 보시면 이렇게 형태 분석된 결과 지금 영어도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형태 분석 결과를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직접 해보셔도 그대로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형태 분석 결과로부터 extract nouns.bat 이것은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봤던 그 형태 분석기는 원래 실행 파일이거든요. 윈도우즈에서 원래 C 언어로 하는 것 같은 거 그건 중요치 않는데 어쨌든 실행 파일 index.exe를 실행했던 거고 그다음 그 형태 분석 결과로부터 명사들만 추출하는 그 내용들은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tract nouns.bat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이 앞에 네 개만 우선 보시면 되겠네요. 코드 126, 22편 .txt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된 결과로부터 명사들만 추출해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extract nouns file .py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사들만 추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명사가 아니라 명사들 추출해 봤더니 대부분의 각 법률에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명사들이 너무 많아요. 게. 그래서 일반 명사들은 빼고 복합 명사하고 미등 로고, 즉 전문 용어들이죠. 그 전문 용어들만 따로 추출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네 개 파일에 대해서 extract nouns 파일인데 CK only, CK가 복합명사 컴플렉스 나운하고 unknown 들만 따로 뽑은 게 이 결과를 저장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extract nouns.bat을 하면 형태소득 결과로부터 명사들만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 결과도 K 한글로 돼 있네. K-Lows의 K-Lows 폴더 밑에 생성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시면 원래 원본 제1편이 이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형태소 분석 결과를 조금 전에 했었고요. 형태소 분석 거기로부터 명사만 추출한 결과들을 이 파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들 중에서 키워드, 전문 용어, 복합 명사하고 미등 로고들만 추출한 결과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러면 하나만 보시면 케일로즈 밑에서 코드 01 KMA 중에서 KMA nouns 자 CK only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복합 명사하고 미등 로고들만 뽑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까지는 원래 원본 문서에서 코드 01도 안 보여드렸었네요. 코드 01은 그냥 한글하고 영어 병렬 말뭉치입니다. 여기 영어 타이틀, 영어 조항 내용, 그다음에 한글 타이틀, 한글 그 조항 내용 이렇게 네 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한영 번역된 것을 원래 영어는 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안 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워드 클라우드만 할 거니까 영어 한국어 섞여 있는 것을 그대로 그 파일에 대해서 명사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신 이제 아까 그 명사들 추출하고 할 때 영어들은 거기서 빠진 거죠. 이 형태소 분석할 때는 안 뺐지만 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 하는 것은 요 세 번째 마지막 배치 파일인데요. 워드 클라우드 한번 내용 보실게요. 워드 클라우드 배치. 네. 이것도 앞에 일반 명사들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 그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복합 명사 키워드들에 대해서만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파일이 이제 4개, 4개,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워드 클라우드. 이건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하실 때 그 파이썬 저는 이제 에러 없이 이건 뭔지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이거 이 폰트가 아, 제가 다른 노트북에서 테스트를 해놓고서 그 노트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바꿔오면서 그게 그것보다는 이 파이썬 코드하고 이 버전하고 좀 워드 클라우드 버전하고 파이썬 버전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다시 했었는데 음, 예, 어쨌든 이건 중지를 시키고 저기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네, 안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작업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직접 다운받아서 한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습하려고 준비해놨던 여기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네, 그것도 확인을 자, 폴더를 옮겨서 네, 컨트롤 C가 안 됐었나? 네. 음, 형태 분석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네. 명사 추출하고 이건 여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음, 그 키워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네, 워드 클라우드도 지금 네 제가 버전이 네, 일반 명사 포함된 거 이건 에러가 없을 텐데 이 에러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수정해 놓는데 파일 올릴 때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지금 첫 번째 1번 코드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인터넷 연결이 괜찮은가요? 시간이 좀 두 번째 거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 카페에 올려놓은 부분에 그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수정 버전을 안 올려서 카페에서 다운받은 것은 실행할 때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 에러가 좀 나고 있는데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있고요. 이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44편 중에서 좀 짧은 걸로 준비하긴 했었는데, 참, 지금 예로 든 건 또 저게 법령 문서 아니고, 텍스트 얘가 좀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문서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에너지 분야 문서에 대한 예를 한 거네요. 네. 지금 마저 하는 동안에 여기 워드 클라우드 1번에 대해서 그린 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폴더에서 노트북이 좀 느리네요. 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텍스트 파일 하나 가지고 형태수 분석하고 명사 추출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니까 음,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연관 관계 참, 그 말씀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저기 파이썬 실행하시면 저는 이제 이 환경을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제 모듈을 다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모듈이 설치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 코드를 이 메모장에다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워드 클라우드 그리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from 워드 클라우드 import 여튼 이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 모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는 모듈이 설치가 안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써놨거든요. 소스 코드에다가 이거 하려면 pip install 워드 클라우드를 하셔야 된다. 또 pip install 혹시 matplotlib 모듈이 뭐 없다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실행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CoNLP 모듈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뭐 abc.py 뭐 이런 파이썬을 실행했는데 에러 메시지로 no 잘 읽어보시면 no module named 뭐뭐뭐뭐 xxx 예를 들어서 뭐 coNLP 뭐 이런 게 없다든지 또는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게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CMD 창에서 pip install 아까 그 나왔던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이썬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치 파일을 실행하시는 게 이제 파이썬 실행하시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전 뭐 메시지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no module coNLP 그러면 coNLP가 설치 안 돼 있다고 나오면 pip install coNLP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word cloud.bat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제 파이썬 사용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이것은 여기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그 파이썬 파일 내용은 이제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자, 두 번째 데모.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한 이유는 우리 법률들이 1편부터 44편까지 돼 있는데 각 편마다 그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법, 뭐 헌법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 캐티고리별로 44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캐티고리 법령들 그 캐티고리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데모는 특정 키워드가 있을 때 그 키워드하고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른 카페에 이 워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zip 그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시면 어, 저 폴더가 생기고요. 이 폴더. 자, 저는 이 폴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파이썬 파일들이 많이 있고요. readme.txt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걸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readme 이 내용에 보시면 어떻게 실행할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적어 놨거든요. 이제 이거 하시려면 워드 임베딩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워드 임베딩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해서 우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가 NLP 구문 ASKR에 여기 가시면은 KCC 150이라는 이 워드 임베딩 모델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좀 파일이 큽니다. 한 1기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카페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아니고 여기 단어 연관관계 네트워크 시각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1, 요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1기가가 넘는. 그러려면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가시면은 또 좀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recommended KCC 150 이게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이 첫 번째 fast text 받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두 번째 recommended word to vec 프리트리는 모델 for 이걸 받으시면 이것도 이제 압축 파일인데 그 파일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여튼 워드 임베딩, 워드 투백 임베딩 모델인데 임베딩 학습된 결과물이 그 파일 세 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네트워크 사정이나 또 파일이 좀 커서 받는데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미리 여기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음, 잠깐. 이 파일이 여기 세 개입니다. 이거 세 개. 워드 투백 KCC 150 모델. 원래는 이제 이 파일 요거 하나만 하긴 하는데 이거 하나 사용하려면 이것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압축해 놓으면 이게 1기가 넘는 거죠.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게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다음에 그 워드 연관 관계
연관성 높은 어휘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랫 4cases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튼 비슷비슷한 것을 조금씩만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걸로 테스트해 보실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readme.txt, 다시 한번, readme.txt를 보시면, 요 내용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테스트하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정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유사도가 가장 높은 N개, 10개 또는 15개 파일, 15개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려주는데, 그 다음에 우정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개의 연관성이 높은 걸 가져온 다음에 그것만 보여주면 좀 밋밋하니까 그 1차로 가져온 10개를 중심으로 그거하고 또 각각 연관성이 높은 것을 단어들 집합을 한 번 더 가져와서 즉 우정 관계에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 1차 확장을 하고 어휘 집합을 그 N개로부터 한 번 더 2차 확장을 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방금 그 메시지 보여주는 것은 그냥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정 중심으로 1차 확장한 것들이 N개가 있고요. 또 한 번 더 확장해서 2차까지 그림이 조금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중지시키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과제 제안서 발표 등등 할 때 민사소송에 대해서 연관성이 높은 것들도 한번 그려보고 법률 관계를 해봤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여튼 이거 할 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법령사전 표제어를 정할 때 그 표제가 정해지면 민사소송 정해졌어. 그러면 민사소송이 무엇이다, 뭐 영어 표현은 무엇이고 어쩌고 막 기술하는데 이제 민사소송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단어, 구 이런 것들을 참고로 기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민사소송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사전 편찬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이 지식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시면서 뭐 구글링이나 또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 법률 문서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민사소송 중심으로 이건 좀 복잡하게 막 얽혀 있네요. 1차적으로 민사소송 연관성이 매우 높은 N개 그놈들 또 2차적으로 민사소송하고 이제 형사소송이 높은데 형사소송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장해 본 그런 것들을 어, 연관관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본 것이지요. 실제 내용은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리드미점을 보시면 방금 제가 요거 가지고 테스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simword v2.py 하여튼 요 파이썬 코드 가지고 우정에 대해서도 해보고 뭐 연애, 사랑, 행복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옵션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옵션은 이제 사소한 거니까요. 노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지 하늘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그런 거거든요. 요 색깔로 해볼까요? 그리고 또 이제 1차 확장, 2차 확장하는 개수를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행복을 한다면 행복에 대해서 노드 색깔을 스카이블루 색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확장할 땐 4개만 하고
2차 확장할 때는 10개만 하고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카이블루는 원래 거라서 저건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사랑으로 할까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중심으로 푸시야 그러면 색깔이 좀 달라지니까요. 스카이블루가 아니고. 네. 1차 확장은 5개로 하고 2차 확장은 15개로 하고 이렇게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일단 시간 걸리는 게 아까 1기가 이상 되는 그 워드 임베딩 모델을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노트북이라서 이 워드 임베딩 모델 로딩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로딩 워드 특별 모델이라고 써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로딩되고 나면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본 거고요. 네.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 결과 나오는 거고요. 실제 이제 연구원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사랑 중심으로 아까 1차 확장을 5개로 했었죠. 사랑에 직접 연결된 게 5개일 겁니다. 5개 단어들. 그 다음에 2차로 했던 것은 몇 개 있었죠? 15개 했던 거 썼나요? 네, 어쨌든 그건 확인해 둔 거네. 다시 한번 네, 이걸 한번 제가 더 실행할게요. 자, 사랑을 색깔을 요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스카이 블루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스카이 블루로. 그리고 이 5개를 한 10개 정도로 바꿔볼까요? 10개. 2차로 한 것을 한 20개로 해보고 이렇게 바꾸어서 사랑 중심으로 노드 색깔은 스카이 블루. 그다음에 1차적으로 10개를 확장하고 그 10개에 대해서 각각 20개씩.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 하나 있고 10개가 추가되겠죠. 11개가 되겠고요. 각 10개에 대해서 20개씩 했기 때문에 이게 한 200개쯤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좀 모양이 덜 예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컬러 색깔을 뭔가 잘못했나 보네요. 제가 스카이블루라고 타이핑하면서 다시 숫자만 바꿔서 네 그러네 스카이블루 영어 블루 스펠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 아닌가? BUL로 타이핑을 네, 잘못했네요. BLU인데, 네. 네 그러네요. 블루를 타이핑 잘못했었네요. 네 로딩이 다 끝났고 예 이게 1차로 10개, 뭐 2차로 20개씩 했더니 너무 많이 나와서 어쨌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드미.점 텍스트를 보면서 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네, 이것은 이게 파이썬 코드가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유사도 값을 각 워드 투 워드 간의 유사도 값을 적게 적을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no로 했네. yes로 해야 되는데 유사도 값을 각 엣지마다 적는 그런 이제 같은 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변형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readme.txt를 보고서 그쪽에 있는 것들을 실행해 보시면 그러면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법률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각 교수님들이 관심사가 되는 뭐 언어학 분야든 뭐 국문부서 분야든 뭐
이런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특정 어휘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이게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람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거 관련성이 높을 거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퍼스가 있으니까 코퍼스 분석에 의해서 이 코퍼스에서는 이렇게 분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때도 이제 장편 소설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아니면 박경리의 토지, 뭐 대하 소설 같은 것 텍스트에서 이 어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들을 분석하는 등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랑 애틋한 사이에 0.59 뭐 여기 감동하고도 0.5구네. 어쨌든 사랑 애정은 0.64 이런 것들 이 숫자를 표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약간의 그 차이만 있거든요. 옵션 차이만. 그렇게 이런 연관공유 네트워크 관련된 것을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끝났는데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 관련된 파일이 너무 커서 이게 적당히 이 업로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먼저 클러스터 덴드로 이것은 이 44편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본 그런 이민 교수님께서 시도해 주셔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클러스터 데모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네. 음, 이 인스톨이 안 돼 있군요. 판다스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한 거라서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실행이 안 될 것 같아. 저기 44편 데이터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CSV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져놓긴 했네. 네. 이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각 44편 데이터에 대해서 그 각 특징 벡터를 만듭니다. 그 유사도 벡터. 그래서 1편, 원래는 이제 1편, 2편, 3편, 4편에 한 10여 개씩 이렇게 법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편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모두 텍스트 파일 한 개로 만들었으면 44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겠죠. 편별로. 그러면 그 각 편별로 특징 벡터를 만듭니다. 특징 벡터를 이제 빈도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 이 가중치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워드 임베딩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 벡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빈도 벡터하고 TF-IDF 가중치 벡터를 만들었으면 그럼 44개의 벡터가 있잖아요. 문서 벡터. 그럼 문서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유사도로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1편과 2편, 1편과 3편 각 편 간에 유사도가 높은 유형, 유사도가 낮은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44개 편 법령들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끼리 한번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뭐 절차를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튼 여기 채팅창에 내용이 있었네요. 이민 교수님께서 클러스터링 그 결과 파일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이게 C01, C02, C44까지 이 순서는 이제 막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44개의 편, 즉 44개의 벡터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다 엮어지는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유사한 법령들인지를 보여주는 또 이제 이
옵션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위처럼 그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이 교수님께서 파이썬 코드도 올려주셨네요. 네. 그 내용이 이건 판다스를 설치하는 데만 해도 모듈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데모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네. 하여튼 근데 그냥 이것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편 내 법률이 뭐 30개였어. 그럼 30개.txt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텍스트로 만드는 거고요.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명사들만 추출했잖아요. 그 아까 형태 분석을 하면 명사 추출 가능하죠? 명사들 추출해서 그 명사들에 대해서 명사들 피처로 해서 피처 벡터를 만듭니다. 빈도 벡터 또는 TF-IDF 벡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요 수형도 그리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만 지금 여기서 데모를 한 거고요. 이거 결과를 보여드리려면 그 전에 문서 벡터 만드는 작업은 이미 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모양이 조금 다른데 클러스터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6번하고 22번이 가장 유사한 편이라는 거, 6편, 22편 가장 유사하고요. 또 그놈하고 가장 유사한 게 2번이 또 그놈하고 가장 유사하고 그 가장 유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클러스터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밴드를 해봤고 로 나운스 저거 프리퀀시 저것은 저걸 텐데 네. 여기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 이건 네, 이제 저 파일이 없어서 작동 안 하네요. 그리고 .csv 파일이 있는데 이 .csv 파일이 이게 6메가쯤 되는 것은 빈도 벡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TF-IDF로 되어 있는 것은 19메가 좀 꽤 큰데 이것은 이제 TF-IDF 벡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실제 뭐 CSV 파일이니까 내용을 보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TF-IDF 벡터를 보시면 이렇게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가중치가 0.58, 뭐 1.23 이런 가중치로 되어 있는 그것은 이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클러스터링만 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했던 작업이긴 한데 이 K2E 이 오토 익스트랙트라는 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드릴 건데요. 이 파이썬 코드가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대충 보시면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영 법령 사전을 로딩하는 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타이틀 워드만 로딩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영 사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 파이썬으로 로딩하는 작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extract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뭐 표제어만 타이틀 워드 표제어만 추출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고요. 이건 이제 뭐뭐 하다 명사 하다 500여 개만 추출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실제 데모 보여드릴 내용은 이 두 개인데요. K2E 이 trans candidates하고 K2E trans sentences 이거 직접 한번 실행해 보면 됩니다. K2E 먼저 sentences.py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로드 딕스 요 내용들을 요 안에서 실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한영 로코퍼스랑 사전들을 로딩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이 70만 문장 로딩하는 작업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70만 70만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70만 문장. 아까 1편부터 44편까지 한 2천여 개 법률 문서 파일. 이 내용을 로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요. 로딩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실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 노트북이라서 성능이 좀 덜 좋기 때문에 70만 개 한영 병렬망을 뭉치로 또 로딩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부분 가지고 또 영어 부분 매핑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민행 교수님께서 채팅창에다가 그러면 프렌즈의 주요 인물들을 어, 친한 관계, 안 친한 관계를 이렇게 연관 관계 분석하신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네. 음, 이게 사전 로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됐네요. 아, 요 노트북 사양이 좀 덜 좋은 것 같습니다. 78만 8천 개 문장을 로딩을 했고, 인덱싱을 하는 것은 이 78만 문장 내에서 이 단어들 서치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빠르게 서치를 하려면 인덱싱 작업을 한 다음에 서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해당 조항에 있어서 뭐 이런 걸 서치하려면 해당 조항에 뭐 있어서 이렇게 세 개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만 추, 어, 추출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이거 지금 엔터 키를 쳐버려 가지고 이게 될까 모르겠네. 엔터 키 지금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출연한 문장들만 추출하는 그런 예거든요. 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다리다가 엔터키를 쳐버려가지고 엔터키 치면 바로 프로그램 종료하게 돼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죠. 괜히 고생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70만 문장 중에서 요 시퀀스 또는 뭐든 간에 입력으로 주는 입력을 여기다 주면 그 시퀀스가 출연한 문장들만 선별해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하여튼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이제 요 하나만 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딩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 메인 메모리가 작은 노트북 가지고 어, 이것저것 화면에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없애야 되나? 이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압축 해제하는 게
아까처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 70만 문장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서치할 수 있도록 인덱싱하고, 음, 예, 이것만 데모를 보여드리고, 오늘 워크숍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실제 데스크탑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걸리지 않았었는데, 노트북이라서. 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과제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어, 법령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워드 시퀀스, 구절, 기본구, 이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그 기본구 목록을 쭉 정리를 해야 되고, 빈도가 높은, 현재까지 70만 조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브 센턴스가 되겠죠. 서브 센턴스, 구나 절 단위, 보통 이제 세어절 이상, 한 15절 내외,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자주 사용되는 그 기본 구문들을 목록을 쭉 하고 빈도 정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영어 문장 중에서 이 기본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번역한 영어 워드 시퀀스 구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에서는 작년에는 한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뭐 이렇게까지만 있다고 치자 이 행위를 이것이 출연한 문서가 10개 문서인지 뭐 50개 문서인지를 가져오고 뭐 50개였다고 치자. 그럼 50개 문서에 한글 저스권서 나타났을 테고 병렬 코퍼스니까 이제 번역된 영어 문장이 50문장이 있잖아요. 그 50문장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어 워드 시퀀스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 거죠. 자동으로 해봤는데 실제 보니까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작업이었던 거고 올해는 그것을 훨씬 더 이제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올해의 목적은 일단 한국어 워드 시퀀스가 어떤 게 빈도가 높은가, 한국 기본 구문이 어떤 구문들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여기로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영어까지 매핑하는 문제들까지 되면 훨씬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이제 빈도가 높은 기본 구문들까지 목록을 확정하지는 못했고 그 관련된 작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작년에는 또 이제 원래는 의미가 있는 이 서브 워드 시퀀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 때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라든지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든지 이거 이제 사람은 의미가 있는 이 서브 워드 시퀀스를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무작정 엔그램 시퀀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그램으로 하게 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뭐 이렇게 또는 하여서는 아니 뭐 이렇게까지만 되는 것들이 빈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엔그램 시퀀스 빈도가 높은 걸 가지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명사구 뭐그 구절을 한정하려고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어, 그냥 단순한 엔그램이 아니라 단순한 엔그램을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파싱을 통해서 어, 구절,
시퀀스를 추출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빈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심플한 작업이어서 여기서 이제 실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 여러 단어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 건 만약 조금 복잡한 복합명사로 한 단어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78만 문장으로부터 몇 개 문장, 9개 문장에서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발견이 됐었고 이 9개 문장의 영어 단어들이 아마 요 입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아마도 이런 단어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왜냐면 이 빈도가 9잖아요. 빈도가 9이기 때문에 이 번역 결과, 중앙토지수용을 번역한 영어 단어들도 아이디얼하게는 빈도가 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도 9 내외인 그런 단어들만 쭉 뽑아본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단어들로 구성되는 워드 시퀀스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이렇게 해봤더니 중앙토지수용의 Central Land Tribunal이 빈도가 9였던 거죠. 연속된 세 개 단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Central Land Tribunal 언더 아티클까지로 확장된 5 워드 시퀀스는 아까 9문장 중에서 3개가 나타납니다. 또 이제 hearing after referred도 3개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빈도만 가지고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빈도가 9니까 빈도가 9인 것들의 영어 단어들 가져와서 그것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만 찾아본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도 한번 해보시면 네. 그러면 출연 빈도가 10번이네요. 10번이었는데 또 이제 10번 가까이 되는 것들 찾아서 근데 이게 번역 결과가 10번이 안 나오더라고요. 10번이 없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빈도가 3인 것이 있었는데 average balance 요구 불예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demand deposit 이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빈도가 4인 이런 시퀀스가 발견됐고요. 그 빈도가 3인 건데 좀 긴 것도 있네요. demand deposit such as 디파짓까지 이런 것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한 단어지만 복합명사 중심으로 제가 예를 들기 편한 것만 들었나요? 민사소송 사건 뭐 이런 거 해봐야 되나? 이런 단어는 없네요. 그럼 좀 줄여서 민사소송 이렇게 하면 빈도는 23이었네. 23개 문장이 발견되었고 23개 빈도인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여튼간에 빈도가 높은 놈들 워드 시퀀스를 가지고 민사소송 해봤더니 요건 좀 다른데 요 밑에 거 act on the stems 이게 민사소송이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 civil litigation 이게 민사소송이 맞나요? 빈도 5인 거 요런 이제 후보들 추출한 거고요. 방금 앞에 요 내용은 그냥 그 한영사전 아까 한영사전 2개도 사용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조금 전 예제에서는 그 요구불예금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전에 표제가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안 보여준 거고요. 민사소송은 그 한영사전에 표제어로 등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것을 보여주고 그 한영사전에서 번역된 것이 시빌 리티게이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작업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또 여러 단어로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것까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또 올해는 기본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확장되는 과제 방향은 사이드거든요. 핵심적인 일, 기본 명사구, 기본구를 구문 분석, 구구조 분석이 하고 의존 분석 결과로부터 구문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러시겠어요? 네. 저희 작업은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CQP 웹 KR에 접속을 해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 직접 지금 하시려고요? 해보셔도 시간 됩니다. 많이 따라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5분, 10분 이미 다 해놨어요. 그 사이에 아, 작업을 그러면 해가지고. 좀 어, 선배님, 이명 교수님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릴까요? 그럼 되겠네. 맞아요. 여기 공유를 하려면 여기 새로 뭐가 공유가 있더라? 아니고 제가 공유를 중지를 먼저 하고, 그러든가 아니면 모두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거기는? 그러니까 옵션을, 시간이, 네, 시간은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 교수님께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 화면 공유. 여기 있네. 오케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음. 이 사이트가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CQBK라고 하는 사이트,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법령 코퍼스 몇 개를 올려놨는데요. 그건 오늘 간단하게 의존구조 코퍼스도 이 시스템 맞게 변환해서 올리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찾는 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지금 채팅창에 내가 보내드렸는데, KMU 그 국민대가 중요한 학교라서 KMU 2023으로 하고, 그 패스워드는 한국 법령이라고 하는 의미로 클로우라고 제 이름 붙였는데, 클로우 21인데 일자 대신에 느낌표를 특수기호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이시면, 이 화면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 처음 마주하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코퍼스 퍼미션스를 클릭을 하면 그 아이디마다 배정된 코퍼스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코퍼스가 있는데, 혹은 접근 가능한 코퍼스가 있는데, 그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영어 번역 코퍼스도 있고, 한국어 디펜던스 뱅크, 그러니까 의존구조 코퍼스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한국어 어절 기반의 한국어 법령 코퍼스, 이건 형태소 기반의 한국어 법령 코퍼스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의존구조 코퍼스를 가지고 잠깐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마주하면 그 검색식을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 검색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이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것이 검색이 되나. 핑크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핑크이 몇 개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검색식인데, 이건 어절이 5개로 네 개로 되는 어절을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거고, 이 검색 자체는 특수한 CQP라는 언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드를 고를 때 CQP 신텍스라고 하는 모드를 고르고 선택을 하고 스타트 쿼리를 하면 정말 기본적인 그 명사구들이 추출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등등,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 중심으로 이제 어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예문들이 나오는 용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목록만 찾고 싶으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폴다운 메뉴에서 프리퀀시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고를 하면 여기에 이제 그 빈도 정보가 쭉 축출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고 싶으면 여기서 다운로드 프리퀀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 고를 하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다시 한번 다른 패턴 한번 해볼게요. 다른 패턴을 하려면 뉴 쿼리를 찾아서 다시 그 창에서 고로 가고, 그러면 다시 검색하신 창으로 이제 바뀌죠. 여기에서 두 번째, 예, 것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검색식은 다음 각 코의 사항을 같은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입력을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QP 신텍스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 쿼리를 하면 똑같이 이제 다양한, 하진 않지만 같은 패턴의 그 어휘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스 브레이크다운에서 고를 하면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어휘들 목록이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에서도 다운로드 프리퀀스 브레이크다운 하면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한 5개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보여드리려고 세 번째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것은 밑이 들어있는 그런 구문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밑이 들어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어휘들 중심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법률 속에 나오는 법령에 나오는 어휘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퀀시를 하고 또 예문들도 그냥 뽑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브릭을 하면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네 번째 5분이 안 걸리겠네요. 네 번째 패턴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혹은 뭐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이런 패턴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뉴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CQP 신텍스를 하고 스타트 쿼리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와서 이제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이제 그냥 다운로드 프리퀀시를 하면 파일로 빈도 정보 포함해서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번 더 뉴코리로 돌아가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이 환경에서 그다음에 다음 각호 연 하나와 같은 그런 이제 패턴을 찾을 경우에 사실은 반복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법령 경우에는 그 내용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요. 프리퀀시 브레이크다운이요. 만약에 이 예문들을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고 여기서 뭐 몇 가지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밑에 그걸 클릭을 하시면 파일이 또 저장이 됩니다. 콘코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빈도 정보가 필요하면 프리퀀시 브레이크다운 하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개가 더 많은지 하나가 더 남고 오케이. 다음 각호 경우에 아직 안 나왔죠. 좀 다르죠. 앞에 있는 거 패턴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new query, go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드를 CQP syntax 모드로 바꿔서 보시고 이것도 그냥 다운받고 싶으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하면 파일이 여기 있는 예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빈도 정보가 나는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서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파일 다운로드 프리퀀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까 강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예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 그걸 이제 찾고 싶으면 단순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다 이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해가 들어있는지 보죠 한번. 여기서는 그냥 쿼리를 바꿀 필요가 없이 심플 쿼리를 하면은 되거든요.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퍼스 내에서 그 어휘가 오늘 이제 그 문장이 들어있는 이 얘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건 프리퀀시가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다운로드만 하면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with settings above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아주 단순한 플랫폼인데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그 KMU 2023하고 클로우 21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해보시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틀렸습니다. 언제라도 질문을 주세요. 질문 주시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것들은 자료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것도 정보를 따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이 시간 잡으면 되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꺼야 되죠. 공유 중지. 강 교수님.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약이 12시 반까지 돼 있어서 대충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작업하는 그 명사고 추출하는 부분은 이명 교수님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보여드렸고 저도 또 따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 스탠자라는 그 스탠퍼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영어는 이제 구구조 파싱으로부터 기본구 추출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어는 기본 구구조 파싱이 잘 안 돼 있어서 아까 서두에 이명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국어는 이제 의존 파서도 사실 퀄리티가 좀 좋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국은 퀄리티 안 좋은 의존 파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의존 파싱 결과로부터 구구조를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데모 보여드릴 만큼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데모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요. 12시가 넘어서 식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말씀씩 하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센터장님, 네네네. 네, 직접 파이썬 코딩 실제 실행해 보시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참 네네. 많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이 좀 저는,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지금, 내년까지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음, 이거 지금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갖고요.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보면서, 이 결과값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네트워크 이렇게 도표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워드 임베딩에서 도표 이렇게 쫙 나타나는 네네네, 연관 관계 네트워크, 네, 연관관계는 스카커. 그게 그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그 그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데이터라도 나타납니까? 이제 엑셀이든 텍스트로, 예, 예. 예, 텍스트로 먼저 추출한 다음에, 예, 약간 예. 민사소송 중심으로 10개 그러면, 네네네. 형사소송 뭐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10개를 1번 형사소송, 2번 3번 이렇게 쭉 나오면, 그 텍스트를 일단, 당연히, 근데 그것부터 가져올 수 텍스트 있고요. 지금 아까 이렇게 그 그냥 출력할 수 있고요. 돼 있으니까 이게 음, 눈에 잘 안 들어오던데 예를 들면 엑셀 네. 같으면 뭐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 10개가 나오고 다음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죠. 각 10개에 대해서 각각 5개씩. 이 다음, 그러니까 뭐 엑셀, 예를 들면 엑셀 같으면 컬럼 1에는 10개가 나오고 컬럼 2에는 네, 하나에 또 10개가 나오고 또 하나에 네. 이렇게 그건 이제 그걸 출력해 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만약에 엑셀 형태로 만약에 칼럼 1, 칼럼 2 하면 쫙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속도가 아니라도 이게 눈으로 보면 되게 잘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이 가능은 하신가요? 그건 당연히 훨씬 쉽죠. 예,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복잡하고요. 네, 그런 게 만약에 보고 아까 그 뭐 빈도수까지 나오면 이런 네, 형태들이 다 보이면 네,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아까 중첩돼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만약 네. 그림에서도 만약 그림 크기라든가 뭐 색상이 달라지게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10개는 뭐 빨간색이면 그 다음 연관되면 파란색 이렇게 보면 더 눈에 잘 드러날 것 같아서 그 작업은 이제 우리 이청호 사장님처럼 그 네.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하시면 예쁘게 예, 됩니다. 아니, 그런 형태가 되는 거면, 그게 사실은 그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게 다음 과제를 계속 했을 때 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역할들은 업체가 훨씬 잘하고 학교는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실 지난번에 보셨을 때 이제 각 벡터 뭐 저는 벡터의 개념을 잘 몰라갖고 각 그 타이틀별 각 편별로 이렇게 벡터 단어를 쭉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 뭐 2편에 있는 뭐 단어랑 뭐랑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단어가 네, 그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관심이 많았던 단어들이었거든요. 이 네, 단어가 어디에 연결돼 있다는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법률 내용 구성할 때는 굉장히 좋았던 음, 그것들이 데이터가 잘 활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음, 이제 그게 각 편별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그 안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법률 법령편 간에 이제 상관관계도 굉장히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뭐 번역도 할 수 있고 문장 분석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음, 벡터 나온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좀 더 활용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아까 그 덴드론가요? 뭐 이렇게 교수님 하셨다는 그 내용들도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각 편별로 이제 두 개씩 관계가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묶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사실은 아까 것처럼 용어들처럼 이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 관계들도 사실은 굉장히 법률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단어여갖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지금 두고두고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우리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교수님 단어는 이제 복합 명사들을 좀 뽑아주시잖아요. 네, 뽑혀진 복합 명사를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번역이나 형태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사인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이 보내주셨던 거 보면 요구불, 예금. 그럼 이거는 요구불도 하나의 명사고 예금도 하나의 명사가 두 개 그냥 단순한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형태로 묶여지는 단어들도 있고 예를 들면 교수님 예를 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거면 토지 수용 같으면 토지를 수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수용하다가 이제 뭐 결국 하다 명사가 들어갈 텐데 하다 명사가 들어가는 것들도 보면 목적어, 동사 이런 형태로 이제 토지를 수용하다, 법인을 설립하다 이런 단어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주어 동사 형태로 명사가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가 뭐이다 이런 형태들도 있고 이 형태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A, B 그냥 아까처럼 명사 이렇게 붙은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구분이 되면 그럼 이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 이게 번역할 때는 이거에 따라서 번역이 확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게 하고자 했던 게 이런 복합 명사를 뽑아갖고 이거를 어떻게 정형화된 패턴으로 잘 번역을 할 거 봤었더니 교수님 얘기해서 하다 동사가 있다 그래서 그 착안을 해갖고 하다 동사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뭉쳐 볼 텐데 그러면 뽑혀진 동사 혹시 이제 뽑혀진 명사 중에서 만약에 이 뭐 구구조인지 어정구조인지 파선지 이런 것들을 통하면 아까처럼 명사지만 실제로 이게 동사 명사 주어 동사 이거 관계없는 그냥 명사 이런 형태로도 구분이 되나요 거기에서 네, 명사 충분히 일반법으로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럼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게 음, 지금 지난번에 주신 게 뭐 한 20만 문장 단어가 될 텐데 네, 그 단어 중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찾으려고 했던 이제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았던 생각나는 게 아까 그 교수님 주신 자료 좀 검토를 해보니까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그냥 명사. 안 그러면 그 명사는 그냥 의미 없이 명사인 것도 있고 명사의 명사도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더 많은 노력을 안 들이시고 가능한지 네. 아니면 다시 뭐 노력을 많이 들이신 이게 궁금해서 네,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원하는 그 의도대로 네네네. 요구대로 그대로 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네네네네. 않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네네네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기계적으로 쭉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죠. 자비지가 너무 많아서 과연 너무 많으면 안 되겠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적당히 많으면 사람이 한번 필터링 걸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사용이 가능은 하고요. 예, 예. 우리 뭐 센터장님이 작년에 제가 이 과제를 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 참 재미있게 막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했었던 거고 올해까지 하게 됐는데 뭐 저도 계속 해봤으면 좋겠지만 뭐 여건이 안 되면은 제가 나중에 5년 후에는 이제 한가할 테니까 그때는 재능 기부로 이제, 연구원에 네네. 점심 사주고 커피만 사주시면 제가 네네. 재능 기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새 소장님은 계속 뭐 앞으로 연구원에 오래 20년 가까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네네. 네, 제가 또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조급하게 당장 꼭 해야 돼서 뭐 안 하면 큰일 날 일 아닌 것 같으니까 네네네. 뭐 이게 저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가능하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걸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네, 이게 뭐 된다 그러면 이제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네네. 더 충분히 하면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어,
앞으로 5년 동안은 수업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한 6년 후부터는 아마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심심한데 불러주시면 같이 알겠습니다. 놀면서 원하는 작업도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들었던 소감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규 교수님 혹시 네, 교수님, 오늘 작업을 정말 많이 하신 내용이 이게 한 뭐 1, 2년 동안 하신 거를 지금 1시간 정도 안에 다 설명하시느라고 저희들이 그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작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많은 작업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기 서너 가지 정도 그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워드 투 벡트 해가지고 유사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하면 민사소송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걸 뽑는데, 그게 이제 워드 투 백 모델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법령 텍스트 전체만 가지고 워드 투 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뽑으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음, 지금 민사소송 하시는 이게 음, 일반적인 그 한국어 문서 텍스트 코퍼스에서의 워드 투 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법률을 다루고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의 워드 투 백을 한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예, 네, 그거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예, 예, 제가 데모 보내드릴 때 워드 1기가 이상 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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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 1점 그 어절수로 하여튼 꽤 큰 그 신문 기사를 워드 임베딩한 걸로 데모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네, 제가 작업하면서 그 70만 문장 44개 아, 편 네, 이것만 가지고도 워드 임베딩을 해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아, 예, 예. 네, 테스트했었는데 근데 결과가 이제 어떤가요? 예, 워드 임베딩 모델은 이 70만 문장 안에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 한 3 이상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잘 됩니다. 별 문제 네, 없이. 근데 이제 빈도가 낮거나 이 법률 문장이 없는 단어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이제 네, 제가 설명할 때는 이미 그 모델 만들어서 업로드 해놓은 이제 공개된 거 있어서 그거 다운받아서 수업에 쓰던 거 가지고 그냥 좀 해드린 거고요. 하여튼 70만 문장 법령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코퍼스 네, 네. 사이즈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내 출연 빈도가 한 2, 3 이상 되는 것들로만 워드 벡터를 만들거나 유서도 계산을 하거나 그 연관성 있는 그 어휘 연관관계 집합 확장하거나 이런 데도 충분히 사용할 만큼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빈도가 어차피 그 법령 관련된 어떤 사전을 편찬하거나 뭐 할 때는 빈도가 좀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빈도 네, 3 이상의 것들이 혹시 의미가 있으면 네, 이제 저희도 나중에 한번 그렇게 네, 한국어 문서가 그렇게 결과가 잘 나오면 네, 중국어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법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전문 용어가 추출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는 복합 명사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나 단어 분석기로 네, 뽑은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그러니까 전문 용어만 추출하는 그런 코드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다닐 때 네, 중국어 그 텍스트에서 전문 용어를 추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이제 그 앵그램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 단어 간의 그 결합 관계의 강도를 보면서 그 구도될 수 있고 딱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복합 명사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한 단위처럼 움직이는 엔트로피가 되게 그니까 낮은 것들하고 네, 그 엔트로피가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엔트로피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옛날에 많이 해서 성능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제가 그 음, 코드를 다 지금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음, 까먹어서 그런데 음, 한국어나 영어 쪽에 분명히 그렇게 좀더 음,
그 전문 용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음, 복합명사 추출하거나 아니면 엔그램으로 하는 거 말고 좀 좋은 코드가 있으면 음. 저희도 좀 참고하고 싶은 게 두 번째 그 질문이었어요.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예, 저희도 자연어 처리하면서 텍스트에서 예, 일반 명사, 복합 명사, 뭐 여러 가지 예, 미등록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람 네, 이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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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중에서 이 문서에서 키워드가 되는 핵심 단어들 저는 연구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파이썬 코드라든지 이 도구를 공개해서 딱 이거 문서만 주면 해주기는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걸 저는 이제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을 잘 사용하시면 조합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일단 한국어는 저도 이제 그 키워드까지는 안 하고 주로 이 코드 1편, 2편, 44편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우더라고요. 경우. 각 한의 뭐 경우에 이런 일반 명사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일반 명사 다 빼버리고 복합 명사하고 미등록어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키워드 특성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로만 일단 쉽게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드렸는데 이걸 제대로 잘 하려면 일반 명사도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민사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네, 민사 네, 예, 소송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약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금 허술한 점이 있긴 한데, 그러면 민사가 그 일반 사전에 돼 있는 일반 보통 명사이기도 한 포함시키려면은 이걸 잘 조합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법률 문서 내에서 어, 연관관계, 그러니까 제가 유사도 비교, 연관관계 어휘집합 확장을 했었잖아요. 예. 복합 명사든 미등록어든 보통 명사, 일반 명사든 그 어휘 집합을 확장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일반 명사가 포함된 각 편별로 또는 전체 44편 전체로 법령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도 일부만 한 거죠. 그래서 핵심 모듈만 민사소송 또는 민사를 주게 되면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 바운더리 집합에 포함된 것만 추출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키워드들, 그 법률 전문 용어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각 민사소송, 뭐 요구불예금 이런 것들이 이 법령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 가중치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예, 예. 가중치까지 계산해서 하게 되면 훨씬 정교하게 그 키워드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좀 지금 좀 고민해서 주신 거를 참고해서 좀 다시 조합을 해서 네. 코딩을 해야겠네요. 네. 예, 예, 정교하려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은 한국어 같으면 보통 에서 다 빼버리고 민사도 빠지고 형사도 빠지긴 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건 안 보이니까 어쨌든 그걸 정교하게 하려면 그런 작업들이 더 추가되어서 해야 되고 이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워드 임베딩 모델 좀 일기가 내외되는 이런 거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직 그렇게까지 정리는 못한 거고 그 할 수 있는 기본 모듈들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세 번째로 올해 마지막에 이제 올해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그 주제가 그 구문 분석기 등을 구문 분석 정보를 활용해서 문장에서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구가 있으면 그 구나 절이 반복돼서 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고 그것들이 이제 번역으로 될 때는 어떤 번역어가 정렬될 수 있는지를 보는 그 이제 것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민희 교수님 것도 보면서 제가 그 지금 그 구문 분석기를 그러니까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코퍼스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예 구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을 하거나 둘 다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그 구문 분석기를 성능이 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그걸 썼을 때 구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명사구라고 해도 그 명사구 안에 여러 가지 명사구가 이렇게 또 겹쳐져 있잖아요. 뭐 다음 뭐
경우에 해당하는 뭐 민사소송 법안의 뭐 중요한 문제 하면은 이럴 때는 중심어는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가 명사구로 뽑힐 거지만 뭐 이거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 전체도 명사구고 다음에 뭐뭐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그 명사구가 하나의 명사구라도 되게 그 전체 그 명사구가 있고 막 뽑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이제 그거를 그 임민희 교수님처럼 딱그 의종 그 구문 전체 문장 구조의 정보들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그에 해당되는 것만 추출해서 빈도를 뽑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 그 법률 테스트 전체를 다 의존 뭐 구문 분석기나 이런 걸로 다 태깅을 해서 맞습니다.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 검색을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그 좋겠죠, 교수님. 네.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제가 네. 설명을 잠깐 더 보충할까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게 카이스트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네. 카이스트 전에 썼던 그 부구조 문법보다 훨씬 나은 부구조 트리빙보다 나은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카이스트 경우 문제가 뭐냐면 다 형태소 쪼개놔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글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어절로 조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딱 원하는 글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도구 중에 하나는 구구절을 아예 어절 기반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제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디지털 언어학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타이거 서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독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다 인코딩해서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 중에 검색도 가능하지만 명사구만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별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작업해서 강 교수님한테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명사구만 뽑아서 봤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명사구 중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빈도가 높은 걸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엔그램으로 나는 3개부터 한 10개 정도까지만 찾겠다. 그러면 그걸로 해도 되고 제가 지금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을 찾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5천 개를 뽑아서 5천 개에 대해서 구글로 일단 번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번역한 다음에 그 번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혹시 그냥 그대로 우리 영어 번역 법령에 들어있는 게 있는지를 봤더니 한 1,000개 가까이가 이미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천 개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들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찾아줘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4천 개가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2천 개 정도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천 개 정도의 명사구에 대응되는 영어 명사구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응 관계 성립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챗GPT를 잘 활용을 해서 코딩도 하고 자료도 뽑고 이제 그러는 중입니다.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교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예약된 시간이 12시 반까지여가지고 벌써 이제 와서 현수막 플래카드 철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옆에 약간 서러울 수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충분히 지금 답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우리 이청원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 저도 언어 처리 쪽에 오래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제 정보 오늘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요즘 이제 챗GPT가 워낙 시대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자연어 처리 분야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또 그와 관계되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 다 나누셨죠? 이거 얼른 끝내야겠네요. 예, 오늘 워크숍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수고 한꺼번에 많으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또 많이 뵙죠. 배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